자, DB하이텍 다시 전략 들어갑니다. 윤정두를 떼찌떼찌 혼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윤정두의 기준에 오늘 DB하이텍 스팟으로 자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른 거 있으면 빨리빨리 다 올려주시고, 링크가 없더라도 원본 그리고 링크 계속 올려드렸잖아. 라이브 방송 계속 듣고 계셨고. 하여튼 다 떠나서 지금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마이너스에 샀으니까 대박 내셨죠,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 나간 게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식 문자 사인 나간 평균 단가가 64,750원이에요. 그 가격에서도 설정을 잡아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다의 기준이에요. 다만 이제 변동이 확대돼 있고 또 들어가자마자 손실이니까 짜증스럽고 또 겁도 나고. 근데 저점 물량이 있으시면은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세요. 아니야 나 더 볼래. 그거 상관없어요. 일단은 AI 윤정도를 떠나서 윤정도 기준에, 인간 윤정도 기준에 전략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반도체 업황 정책 뭐 다 좋아. 1거래대금 확정 국면도 좋고.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거래대금 확정 국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행동주의 펀드 유입설의 기준. 그러니까 요것도 다 뺍시다. 정민신 없으니까. 비중까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물적 분할은 주식시장 역사상 호재로 인식이 되지 악재로 인식된 적이 없어요. 행동주의 펀드 유입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더 보고 그 이슈에 한 번 더 변동이 나올 거로. 8%? 비중이 8%? 그럼 10%까지는 채우실 수 있는데 오늘 말고는 내일 채우세요. 내일도 거래가 수반되는지, 그리고 오늘 수급이 어떻게 손바뀜이 나왔는지 보고 대처합시다. 만약에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키움이 전부 개인이야. 70만 주를 개인이 다 샀다? 그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 개인이야.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내일 급감할 수 있겠죠. 오늘의 주총 이슈, 또 물적 분할 이슈, 그것 때문에 변동이 있었는데 거래가 내일 급감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손절을 해서라도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총이 끝나면 이슈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물적 분할 이슈가 없어져. 물량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윤정도가 완전히 혼나야 되는 거는 엇박자 전략이 돼버렸으니까. 엇박자 전략이. 네라고 하지 말고 답변 좀 줘보세요. DB하이텍 스팟으로 자른 게 있었는지 있는지 그걸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올려주시고, 케빈 선생님 손절 나오면 4월 1일 윤정도 대표님 떼찌떼찌 하러 가요라고 하셨고, 두 분 다 오시잖아 강연에. 그죠? 두 분 다 강연에 오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종목 검색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한미 반도체가 1빠따였는데 1순위의 한미 반도체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는 안 들어간다 배제를 한 거고, 2순위 나온 게 후성. 얘는 5%에서 얼마 19%인가요? 20%인가요? 하여간에 14,200원에서 17,200원? 그죠? 17,190원, 17,200원을 3,000원 오른 거야. 20% 여기서만 20% 수익이야. 땡큐 하지.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2만 3천억짜리는 안 본다. 지금의 흐름에서는 개별 매매다. 그리고 이거는 샘플용이죠. 이거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오늘 뭐 교육 기준 잡아들이신 내용 중에서 EM 플러스 개장 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상한가에 임박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포스코 엠텍 수익입니다부터 해서 9,750원에 공식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기준이 얼마에 들어갔어요 오늘. 뭐 혼나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45만 8,500원에 들어가서 평균 차익 실현 단가 기준이 48만 한 6, 7천원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3만 원 정도 수익인가요? 여기에 기준에서부터는. 그리고 앞전에 편입한 물량의 전량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 잘 됐고, 남들이 에코프로 2차 전지 끝났다 난리 났다 투매하고 난리 칠 때 우리는 오히려 저점 편입 추가적으로 단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후성 14,600원 14,550원 어찌됐건 그 차익 실현 20% 수준에서 차익 실현 다 했고, 오전장 10시 기준에 불기둥 V1000이에요. 10시 기준에 여기까지는 10시까지는 V1000을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시 1분부터는 V1300을 봅니다. 에코프로 후성 코스모 신소재
우리는 코스모 화학으로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어. 아쉽게. 뭐 근데 거기서 거기에 지금 종가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는 공식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이 됐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왜? 차익 실현 범위에서 지금 계속 맴돌다가 49만 1,000원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BM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화학 일부하고 2차 전지는, 그리고 2차 전지 주력은 우리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습니다. 끝. 됐죠? 그러고 나서 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후성 아까 올려드린 14,100원, 200원의 매수, 코스모 신소재 14,600원인가요?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의 14만 6,000원에서의 뭐 재진입 뭐 이런 기준, 그리고 또 뭐 있어? 에코프로, 후성 에코프로가 여기 있겠네. 그럼 에코프로. 결론적으로 매수 신호 나오고 편입했고 차익 실현까지 단행이 됐고, 오전장의 기준에 이런 5종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미 반도체는 안 들어간다의 기준, 제2호는 왔다 갔다 하다가 탈퇴가 됐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케빈 선생님은 또 차익 실현으로 올려주셨고, 제2호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 기준에 계속 DB하이텍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거래 정도 수반 대신 들여다봐야 됩니다 했는데 그 매수 사인을 늦게 내드린 윤정도가 혼나야지. AI에서 매수 사인이 안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편입할 수 있다로 기준을 잡아요. DB하이텍 편입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뒷부분은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은 오후장 13시 이후의 기준 AI V1300 했더니 후성 S1300은 안 나와. 그리고 나서는요 계속 후성, 그리고 계속 안 나와. 그리고 압축한 현대 로템 압축하셔서 추가 수익, 옥돌정 선생님.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됐죠. 후성은 평균 얼마? 후성 전량차익 실현이 16,700원, 900원, 그러니까 16,800원 전량차익 실현이 됐고, 재편입은 내일 정도 보시죠. 뭐 다시. 그럼 에코프로는 전량차익 실현이 48만 한 6천원, 7천원 되나요? 1,000원, 3천. 48만 7천원이 전량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48만 7천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종목이 뭐가 나오는지 계속 보죠. 안 나오고 나오는데 포스코 ICT가 나와요. 포스코 ICT. 그리고 여기서 맴돌다가 없어졌고, 후성 선익 시스템 어제 나왔죠. 선익 시스템 상한가 갖고 포착되고 상한가. 후성 차익 실현하셨고, 에코프로 12.87, 에코프로 수익 차익 실현. 그럼 됐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DB하이텍이 되는 거야. 이제 보면은 DB하이텍에 6,000원 전후면 이제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기준인데 그게 좀 아쉽고, 후성 14%. 오케이. 또 CIS가 이게 언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CIS. 이거는 HTS 버전 12.39%일 때고, 이건 제가 모바일로 캡처했을 때고, 이게 지금 상한가 수준이에요. 얼마? 그럼 15% 수익이야. 이것도 CIS도. 그리고 후성, 포스코 ICT. 그리고 나서는요 에코프로, 후성, CIS. 그리고 나서 이제 DB하이텍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DB하이텍이 나옵니다. 65,900원에. 이거를 조금 일찍 캡처를 했으면 이렇게 얼마? 63,900원. 그리고 진입 기준에서는요 62,800원.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얼마에 들어갔어? 우리의 기준에서는 6만원 이하. 그건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 기준이고, 문자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평균 64,700원으로 지금 설정하고 대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시면 이제 DB하이텍 차익 실현하신 분 옥돌정 선생님도 계시고, 아침 내내 얘기했으니까 케빈 선생님처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익 실현 66,100원, 손실 제한 62,800원, 평균 단가 65,400원을 편입하셨고, 아이고 늦었다 차익 실현. 요 설정 범위를 잘 됐네. 케빈 선생님도 강사로 모셔야겠네. 농담이 아니라. 이런 강의를 4월 1일 날 한다는 거예요. 손실폭, 나는 손실 보기 싫어. 그리고 만약에 손실은 마이너스 3%로 잡아줘. 65,400원 대비해서 나 62,800원 손절할 거야. 위로는 꺾이면 고점 대비 꺾이면 3%의 차익 실현해줘. 이 수식 범위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
그래서 아마 케빈 선생님께서 넣으신 내용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평균 매수 단가가 65,410원이신데 65,417원. 나 손실 나 여기 더 많이 빠지면 안 돼 싫어. 여기선 손절해줘.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3%가 아마 66,100원일 거예요. 66,100원이 고점 대비 3% 정도 되지 않나요? 3% 66,000원. 그죠? 그러니까 남들 66,000원에 매도하기 전에 나 66,100원에 나는 위에서 팔아줘. 100원이라도. 그렇게 이익 실현 범위 3% 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81주 있는데 80주만 정리해줘. 이해되세요? 이러한 전략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손실은 거의 제한적이고 수익은 극대화가 되죠. 그 전략이 4개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강연회 기준은 강연회가 아니에요.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이 결국은 자동 매매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MTS에서 화면 설정하는 거. 많은 분들이 그거야. 아, 내가 지금 쓰는 HTS에서 이거 세야 되는데 이거 증권사 옮기면 내가 정신없어서 못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날 당일날 이렇게 나 설정해줘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HTS 윤정두 거처럼 설정해줘. 예를 들면 이렇게 관심 종목 보고 그 다음에 현재가 창이 있고 매매 사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나 MTS에서 조금 전에 윤정도 보니까 이렇게 캡처하는데 그 캡처하는 거 좀 어떻게 설정해줘. 뭐 이렇게. 그 로키 선생님은 손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DBI 때. 근데 우리는 지금 64,750원 평균 단가니까 손절 범위는 아니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 이후에 수급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래대금 계속 터지나 보겠다는 거야. 나 윤정도처럼 내 핸드폰에서 누르면 이렇게 S1300 이렇게 나오게끔 해줘. 그거를 일단 강연회에서 4월 1일 날 배워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회라기보다는 6시간 동안에 강사가 5명이고 뭐 4명이라 봐야 되겠죠. 증권사 빼면. 4명의 강사가 지금 현재 24분 신청하셨는데 그 24분을 그러면 한 명의 강사당 6분에게 그걸 다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돌 거예요.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4월 3일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오늘 같은 날 후성 20%의 수익을 놓치지 않고 에코프로의 최소 7%의 수익을 놓치지 않고 DB하이텍에 요거는 이제 DB하이텍은 AI에서는 발굴이 늦게 된 거고 그러면 손실폭이 제한적이고 수익 확정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서 깎아달라고 손실폭만큼 깎아달라고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옥돌정 선생님의 7.8%의 이런 수익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고점에는 못했어요. 욕심쟁이 아주 우후후 옥돌정 선생님. 결론은 자 2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기준에서 유종의 미를 걷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매매까지. 근데 DB하이텍의 경우에 윤정두냐 AI냐 했을 때 윤정두가 라이브 방송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량 확인하고 저점 편입 가능하겠습니다. 문자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드린 부분이 긍정적이었는데 안타깝게 문자 사인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아까 옥돌정 선생님의 7% 이런 수익은 아마도 고범위에서 편입을 하셨겠죠. 보합권 약세에서 돌릴 때 뭐 이런 기준. 그리고 고점에서 같이 움직임을 따라 붙으셨던 케빈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전략, 자동 매매 전략을 활용하셔서 고점 대비 밀릴 때 수수료 나오는 수준의 1% 상승해서 매도가 됐으니까 편입 단가보다 수수료 나오는 수준에 정리가 되셨고 마지노선은 62,800원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되셨고 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는 똑같이 들어가셨다가 자동 매매나 이런 수식을 지금 걸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 손실이 지금 형성돼 있어요. 최소 뭐 2, 3% 이상의 손실이 질 거예요. 그 부분의 전략은 이제 제가 마저 잡아드리면 되죠. 그래서 그날 세팅해 가시라는 거예요.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교육받고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원리를 아무리 설명하면 뭐해. 알아듣기는 하는데 뭐 그거 갖고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 배우시고
자, 1번 누르시면요. 라면 컵라면 끓이는 겁니다. 2번 누르시면요. 오리고기 됩니다. 3번 누르시면요. 삼겹살 됩니다. 4번 누르시면요. 옥수수가 튀겨집니다. 그렇게 누르는 거 그 번호대로 세팅을 해서 가져가시는 얘기예요. 종목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니까 날짜별로 뭐 20일 이후만 놓고 보셔도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전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ICT 12%에서 28%까지 어제는 사실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3월 2일부터 쭉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성일하이텍부터 해서 성일하이텍 7%에서 29% 시가총액 2조짜리가 3월 2일부터 3월 3일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이거 어떻게 됐냐고. 3월 3일 날 에코프로비엠 16만 8,600원에서 이게 금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얼마 21만 7천 원 올라와요. 5만 원 올라와. 그럼 얼마야? 30%. EM 플러스 상한가보다 낫다니까. EM 플러스 상한가 캡처해요. 응? 아, 그러면 안 잘라도 돼요. 안 잘라도 되고 EM 플러스 상한가 지금 찍은 것 같은데 계속 왜 캡처 안 해? 얼른 캡처해요 빨리. EM 플러스하고 다른 거 캡처하시라 그랬잖아.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응? 왜 캡처를 안 해? 대답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전체 시장 19%까지 아니 12위까지 올라온 종목이 하루에 19%. 근데 이 전날 3일날 금요일날 편입. 그 다음에 이거 아무도 안 계셔요? 상한가 캡처 좀 하라니까. 대답 좀 하고 뭘 해. 답답해서 그래. 예라고 대답 안 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 지금 저도 이제 점점 머리가 이제 둔화돼서 여러 가지를 못 보는데 3월 7일 뭐 난리가 아니야. 거기다 장안조면 이렇게 안 나와요. 장안조면 안 나와. 전부 다 없어. 11시 24분인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에 미친 듯이 나와. 23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손절의 차익 실현까지 싹 다 나와. 퇴출 시간까지. 3시 이전에 다 싹 다. 얼마나 훌륭한 AI입니까 이게. 받아가세요. 응? 그렇게 해서 강연회 신청 이렇게 하시고 나 윤정두랑 함께 할래. 매매 사인만 줘. 그냥 문자로 매매 사인만 주면 내가 대처할 수 있어. 그러시면은 요거. 난 자산 여력도 좀 있고 문자도 받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할 테니까 원하는 시간에 내 포트폴리오 구성해달라고 하면 구성 좀 해주고 수익 좀 잡아줘봐. 오케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수익 다 잡아가십시오. 농담해라. 매일매일의 이 수익. DBI텍 24일 날도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거잖아. 냅두면 더 갔겠지만. 예? 그리고 DBI텍 마무리를 해드리면 DBI텍은 지금 기준에서 무조건 좋아요. 갖고 가십시오. 끝내줍니다. 이거 아니야 절대. 오늘의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공식적인. 라이브 방송의 평균 단가는 보합. 응? 약세에서부터 편입. 그리고 나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볼 겁니다. 오늘 주총의 이슈 범위가 마무리돼서 또 물적 분할 이슈 마무리돼서 또 초강세 흐름이 마무리돼서 주가가 미끄러진다. 오늘 장중에 6% 밀린 것처럼 6% 밀리다가 10% 강세를 띄는 것처럼 거꾸로 이 흐름에서 거꾸로 10% 이상 20%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펀더멘탈적으로 1.65배가 PBR이 이게 저평가인가요? 이게 저평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평가인가요? 기술주 치고는 고평가 아니에요. 중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이게 고평가인가요? 아유 절대 고평가 아니죠. 그럼 저평가인가요? 저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돼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1분기 실적 좋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 모르겠지만은.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는 중립.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걸 놓고 보느냐?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죠? 그래서 대형주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만 봐도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메이저들의 수급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메이저 수급을 보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보시라는 거죠. 이런 내용. 어느 거?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시장이 검은 색깔 선, 이 시장이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올 때 연동돼서 올라가는 주력주의 그러한 거래대금이 아닌 그런 거래대금이 아니잖아요. 또 이슈가 불거져서의 거래대금도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고 있는데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를 넘기게 된다면 이 거래대금을 넘긴다면 당연히 앞전 고점들은 넘긴다. 최소 75,000원 그리고 85,000원. 시장하고 상관없이 얘는 이슈가 불거진 거잖아요. 무슨 이슈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터진 이슈는 수급이다. 수급도 이슈냐? 이슈죠. 수급이 들어오는데 손바뀜이다. 손바뀜의 의미는 여기서 들어왔던 수급과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사모펀드도 기관이지만 특정 사모펀드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행동주의 펀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업황이 긍정적이어서 움직입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줘야 이 고점 돌파도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 얘가 12인치도 아니고 8인치 바운드리 시장에서의 흐름인데 8인치는 후행사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업황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슈 범위에서 누군가 메이저가 사는 건데 그게 윤정도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기준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 그 수급 논리에 일단은 그 비중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방향성도 위로 잘 형성이 돼 있었다. 그럼 시장에서 나오는 물적 분할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물적 분할이 악재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LG화학도 물적 분할 악재로 작용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연대를 해서 뭐 한다? 그게 호재가 될 수 있느냐, 뭐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100% 된다고 그랬죠. 그 물적 분할 되는데 그게 악재로 작용돼서 주가가 폭락해요? 아니잖아. 그러면 결론은 마지막 남은 이슈 부분은 지금 이제 주총 다 끝났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이슈 부분은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오는 수급 이슈뿐이 없는데 그 수급 이슈는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떤 거요? 행동주의 펀드가 윗방향으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매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분 분쟁 뭐 한직할 막 싸움 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SM의 경우도 행동주의 펀드 들어와서 뭐 기가도 1% 들어와서 엄한 소리 하고 있었지 그들 때문에 주가가 SM이 폭등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 들어오는 과정에 9만 원 찍고 그들이 더 이상 안 사게 됨으로써 그 수급 공백 또 고점에서부터 때려 나오는 물량 9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깨졌어요. 뭐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DB하이텍에 행동주의 펀드 들어온다고 주가 폭등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돼. 기술적으로는 거래대금 터졌는데 수급 논리였어. 그 수급 논리는 행동주의 펀드에 기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그 자금 집행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유입되는 물량이 없어. 그렇다 보면 수급 논리상 오히려 거꾸로 고점에서부터 깨질 수도 있어. 이렇게. 물론 여기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흐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DB하이텍은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어떤 기술적?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고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여기서 했잖아. 꼬리 달려요. 전량차익 실현 했잖아요. 우리 일본 기준에 DB하이텍. 응? 이때 꼬리 달렸어요. 고점에서부터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날 재편입해서 굉장히 좀 곤혹을 치렀죠. 그러다가 막연한 기대 요인은 안 된다. 거래대금 너무 급감했다라고 해서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날 폭등. 응? 그 다음날 폭등하는데 늦었다. 손절보다 윗가격으로 생각하지 말자. 편입. 응? 왜 여기서 손절을 왜 때려드렸어요? 어제 난 거 손절 안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더 봅시다. 힘들지만 LG 디스플레이 오히려 16,000원 깨지고 내려가서 돌릴 때 편입합니다. 얘는 왜 손절을 때려드렸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뭐 저평가다, 1분기 실적 막연히 끝내준다.
물적 분할은 악재다. 소액주주 연대가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설들을 쓰고 있다 보니 만약에 여기서 이날부터 행동주의 펀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날부터 사모펀드가 220만 주 들어온 거란 말이야. 24일 날. 이날. 근데 이게 안 들어왔다면 이거 들어올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하루 거래대금 40만 주씩 터지고 있는데 방 안에서 물량을 막 10만 주씩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기계적으로 대처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수익 났어? 오케이 땡큐. 그러고 나서 이날도 꼬리 달렸죠. 그럼 6만 원 찍고 밀렸잖아. 전량 차익 실현. 어제 들어가고 싶어도 거래가 애매모호해. 그리고 오늘 참 좋은 기회였는데 막연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거래가 유입되어 있는 음봉에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편입할 수 있어요. 매수세 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AI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편입. 그리고 편입할 때 거래대금에 대한 해석. 내일 당장 거래가 둔화되거나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확인했더니 수급이 윤정도 기대 요인과는 다르게 그냥 개인들이 다 떠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바로 손절을 해야죠. 억울하더라도 안타깝더라도 그거를 어금니 악물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DB하이텍만 얘만 별도의 기준을 잡자.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같은 또 후성 같은 이런 종목 수익 확정 범위까지도 다 가져가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DB하이텍 전략 올려드립니다.